자, 이제 앞에 화면 볼게요. 우리 어제 이 문제를 풀어보시라고 시간을 좀 드렸고, 오늘 이거 설명부터 시작하기로 했는데, 같이 한번 가보겠습니다. 음, 뭐 문제를 풀어보신 분이면 그냥 들으시면 되고, 아직 못 푸신 분이라면 일단 설명을 먼저 들어주세요. 그리고 나중에 문제를 다시 풀어보시면 좋겠죠? 자, 일단 문제 자체는 코드가 적혀 있고, 이 코드를 실행시키면 되는 상황인데, 전사 클래스 필요한데 만들어져 있네요. 그리고 이 이름이라는 변수는 얘는 전사 클래스 안에 있는 변수를 지금 말하고 있는 건가요? 얘는 아니죠. 여기서 선언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변수를 만들어서 사용을 할 때, 우리가 지금 타이핑을 하고 있는 공간에서 만들어내는 변수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 다른 공간에 있는 애를 불러오는 경우도 있을 거고, 다양하게 사용이 될 거예요. 실제로 이제 뭔가 코드를 더 제대로 써내려 간다면, 당연히 변수는 여기저기 있는 걸 마구마구 가져다 쓸 겁니다. 많이 만들기도 할 거고요. 그런 과정 속에서 내가 지금 보고 있는 이 변수가 어디서 만들어진 애고 내가 뭐 누구를 불러다 쓰는지 이거에 대해서 명확하게 판단을 하는 것도 좀 중요한 부분입니다. 실제로 이제 사용을 할 때는 우리가 한글 이름을 안 쓰다 보니까 완전히 변수 이름이 똑같이 겹치는 경우가 많지는 않을 거예요. 물론 있어요. 매개 변수 이름이나 이런 것들은 좀 일부러 똑같이 가려고도 해요. 왜냐면 내가 안 헷갈리려고. 그런 것들이 좀 있기는 한데 어쨌든 이런 경우는 드물겠죠? 그래서 중요한 건 지금 변수가 누구를 의미하는지를 명확하게 이걸 막 커서를 올려놓고 이렇게 하이라이팅 되는 걸 보면서 파악을 해도 괜찮고 사실 더 좋은 건 내 머릿속에서 이미 이해가 맞춰진 상태로 이제 그냥 코드를 봤을 때 쭉 진행이 되는 게 가장 좋겠죠. 그 상태가 되도록 우리는 많은 코드를 봐야 되고 많은 코드를 작성해 봐야 돼요. 그래서 이 친구는 메인 메서드 안에서 만든 지역 변수고요. 값을 판이라는 값을 넣었네요. 그리고 지금 A 전사 이 친구 여기서 전사 객체 만들어서 리모컨 연결된 상태일 거고 이 친구한테 들어있는 리모컨을 누르겠다라고 해서 전사 객체 안에 있는 이름 공간에 접근을 하고 있어요. 불러냈어요. 너 일로 와 했죠. 왜? 값 넣으려고. 그걸 우리 어떻게 알아요? 대입 연산자가 쓰였으니까. 이 친구가 만약에 변수가 아니라 메서드였다면 이런 건 불가능할 것이고 애초에 모양이 이렇게 생겼을 거니까. 그쵸? 이 차이를 명확하게 인지를 하실 수 있어야 되고 그럼 그 공간을 불러온 다음 방금 전에 만들었던 이 지역 변수가 가진 값을 이 자리에 넣겠다 했어요. 그리고 나이도 나이라는 공간을 불러왔고 20이라는 값을 넣고 있고요. 사실 얘는 이렇게 할 필요 없이 이렇게 해도 아무 상관이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밑에서 재활용이 되는 상황이 아니라면 사실 이렇게 해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기소개라는 메서드를 지금 호출하고 있는데 한번 가볼까요? 여기에는 나이라는 변수와 이름이라는 변수가 실제로 사용이 된 것까지 만들어져 있네요. 여기서는 우리가 딱히 건드릴 게 없겠죠? 그냥 공간 불러다가 이거 뭐였어요? 플러스 플러스 1 증가시키겠다라는 의미였어요. 이거에 대해서 이제 뭐 전위연산, 후위연산 이런 개념이 있었는데 이렇게도 쓸 수가 있는 거니까 얘는 이렇게는 안 되네. 아 이건 말이 안 되지. 오케이 오케이. 음. 우리가 일반적인 상황에서 이런 걸 한번 볼까요? 이 둘은 다른 거죠. 의미는 같아요. 1을 증가시킨다는 의미는 같은데 실행되는 시점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어느 정도 이걸 둘을 적절하게 활용하려면 개념 정도는 알고 있어야 되긴 해요. 그래서 저번에 한번 제가 간단하게만 짚어드린 적이 있었죠. 얘는 이 코드가 이 한 줄이 실행되고 나서 증가를 시키는 거고 얘는 이 코드 한 줄이 실행되기 전에 증가를 시키는 거고 라고 해서 실제로 이거 뒤에다 넣었냐 앞에다 넣었냐에 따라 다른 결과를 볼 수 있는 방식이 있습니다. 우리가 배운 것 중에도 있어요. 그냥 간단하게 메서드에 리턴으로 남겨보면 확 달라요. 리턴으로 남긴다는 얘기는 이건 한번 눈으로 좀 보고 갈까요? 알면 좋은 개념이라서 나온 김에 그냥 기존에 있는 기능은 냅두고 자기소개에다가 하나를 사용을 해보겠습니다.
근데 얘는 리턴이 없잖아. 그러면 리턴 있는 메서드를 하나 따로 만들어 주죠. 이쯤에다가 그냥 호출을 해버립시다. 야, 이거 뭐야 이거. 이렇게 만들어 놓고 없는 메서드니까 만들어 주고요. 여기서는 이 자리에 this.나이 뿔뿔 스트링을 리턴한다고 했구나 내가. 다시 인트로 바꾸고 얘도 인트로 바꿔주고. 자, 이렇게 사용을 해버리면 얘는 딱 사용하는 시점을 보여드릴게요. 여기서 한번 해보고 여기서 한번 해보고 여기서도 한번 해봅시다. 재활용을 해가며 그리고 얘를 잠깐 헷갈리니까 주석을 좀 걸어 놓을게요. 출력문 나오는 것들을. 오케이. 이렇게 해놓고 실행을 했을 때, 자, 일단 얘가 하는 일은 지금 있는 나이를 1 증가시킬 거야 라는 애예요. 그리고 리턴이 되고 있죠. 그게 그 값 그대로가.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나오는 str이 들고 있는 값, 여기서 나오는 str이 들고 있는 값과 이 값, 이 세 가지를 한번 예상을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놓고 값은 계속 바뀌고 있는 상황이에요. 얘는 뭐가 나올 거고, 얘는 뭐가 나올 거고, 얘는 뭐가 나올 것이다. 이렇게. 한번 볼게요. 여러분들이 예상하신 게 맞나요? 일단 여기서 20 나왔죠, 20. 이건 왜 20 나왔을까요? 그리고 밑에는 22가 나왔어요. 그리고 밑에는 30이 나왔어요. 자, 제가 말씀드린 게 후위 연산자 같은 경우는 이 코드 한 줄이 실행되고 나서 증가를 시킨다라고 했죠. 지금 이 코드 한 줄이 의미하는 게 뭐예요? 이거 빼놓고 볼게요. 이거 뭐예요? 그냥 나이 리턴하는 거죠. 이걸 실행하고 나서 얘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미 리턴은 됐죠. 그리고 나서 증가가 되는 거라 여기 처음에는 20이었는데 여기서 리턴 값을 str이 받으니까 받았을 때 얘는 20인 거예요. 이 자리에 20이 남은 거고 남고 나서 증가된 거예요. 그럼 여기서는 우리가 이걸 출력한 거니까 다시 여기서 얘를 출력했다면 이렇게 출력했다면 21이 나왔을 거예요. 여기서 리턴 받은 시점에 20 남고 증가됐을 거니까. 근데 그게 아니라 str을 출력한 거기 때문에 이미 얘는 20이 들어가 버린 거고 그걸 출력해서 20이 나왔어요. 20은 나왔지만 실제 지금 나이의 변수에는 어떤 값이 들어있다고요? 21이 들어있겠죠. 그럼 이 상태에서 똑같은 걸 한번 반복한 거예요. 근데 반복하기 전에 뭐 했어요? 1 증가했죠. 얘는 이 코드가 끝나고 증가가 됐을 텐데 그 다음에 이런 일을 했으니까 22인 채로 지금 머물러 있겠죠. 그리고 나서 똑같은 거 한 겁니다. 그러니까 여긴 22가 나온 거고요. 그리고 23이라는 값으로 저장되어 있겠죠. 후위 연산자는 이 개념이에요. 그래서 리턴에 써보면 확실히 다르다는 걸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어요. 얘를 만약에 후위 연산자가 아니라 전위 연산자로 사용을 했다면 얘를 이런 식으로 썼다면 제가 디스 때문에 일부러 그냥 디스를 생략하고 앞에다 붙인 겁니다. 이렇게 했다면 출력 결과는 21 그리고 증가되고 하니까 23 31 이런 식으로 나올 것 같은데 리턴 하기 전에 증가시키고 리턴을 하는 거고 후위 연산자는 리턴을 먼저 하고 연산을 하는 거고 이런 개념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적절하게 활용을 하는 게 중요하기는 해요. 실제로 전위 연산자를 쓸 일이 많지는 않지만 이 개념을 알고 있으면 또 우리가 상황이 나타났을 때 적절하게 활용하면 너무 좋은 부분이라서 개념은 이렇게 하고 또 이어서 가보자면 여기 부분 우리가 건드릴 게 딱히 없었고요. 우리가 문제를 풀어야 되는 건 사실 이 부분이었죠. 얘 같은 경우에 지금 A 무기 얘는
만들어져 있었어요, 문제가. 무기 타입으로. 그리고 이 무기 타입이 클래스가 존재하고 칼, 활 클래스한테 상속을 주고 있죠. 부모가 된 입장이잖아요. 칼이랑 활이라는 자식을 가진 부모가 되어 있는 입장인데, 자, 여기까지 힌트가 주어졌고 이 객체를 연결하고 있어요. 그리고 A전사의 공격 메서드, 얘가 실행이 될 때 이 공격 메서드는 어디에 있는 공격 메서드예요? 이건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전사 클래스에 있어야 돼요. 왜? 버튼을 누르는 주체, 리모컨을 들고 있는 주인, A전사, 타입 누구? 전사. 무조건 전사 겁니다. 이 공격 메서드는 전사 거예요. 그럼 없으니까 만들어 줄게요. 그럼 여기다가 이런 출력 값이 나와야 된대요. 여기다 넣었어요. 자, 그러면 얘까지는 성공을 하겠지만 그 다음이 문제인 거죠. 얘는 문제가 없잖아요. 근데 얘가 문제예요. 왜? 알바가 났으니까. 그렇죠? 고정시켜 놨으니까. 아,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이 문제를 딱 접했을 때 가장 첫 번째로 이런 생각을 제일 많이 하셨을 거예요. 아닐 수도 있겠지만 뭐냐면 활객체가 연결되면 어떠한 변수를 사용해서 활이라는 값을 넘겨주고 칼객체가 연결되면 칼이라는 값을 넘겨준다 라고 접근을 하면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까? 이 생각을 제일 많이 하셨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동안 배워왔던 개념들도 있으니까 지금 문제가 매개변수 금지라 그랬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거 매개변수로 하면은 그냥 여기다가 매개변수 주면 되지 않나? 칼, 활, 활, 칼 이렇게 주면 되지 않아요? 예를 들어 이런 거죠. 활, 칼 줘요. 그럼 여기서 받아야 되죠. 스트링 타입으로 하나 받아줄게요. 그리고 얘를 이 자리에다가 활용만 해주면 이건 되지 않나요? 그쵸? 너무 쉬운 문제죠. 근데 조건이 매개변수 금지. 이 방법으로 가장 먼저 접근을 하셨을 텐데 문제가 금지니까 그럼 어떻게 이 메서드한테 이 활이랑 칼이라는 값을 넘겨줄 수 있지? 라고 고민을 되게 많이 하셨을 거예요. 그게 이제 가장 대중적인 고민이 될 것 같은데 저는 관점을 좀 다르게 볼 겁니다. 어떤 관점으로 볼 거냐면 자, 지금 A전사라고 하는 친구가 있고요. 그 다음에 전사, 객체가 있어요. 자, 그리고 이 친구는 리모컨을 들고 있겠죠, 이렇게. 얘네가 연결이 되었고요. 얘는 뭐 리모컨이 연결되는 과정에서 형태가 변하거나 이런 게 있나요? 없죠? 동일한 타입이니까. 전사 객체가 전사 타입한테 들어간 건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자, 이 상태인데 어, 여기서 이제 뭐 이름 공간 있고 나이 공간 있고 뭐 공격이라고 하는 메서드도 이렇게 있어요. 우린 지금 얘 누르고 있잖아요. 이걸 통해서 눌러서 전파가 타고 와가지고 결국 얘를 실행하고 있어요. 이 상황에 출력문이 이 공격 버튼이 눌린 당시에 A무기라는 변수가 하나 더 있네. 변수 하나 더 있고 이 A무기라는 변수가 활객체랑 연결이 된 상황인지 아니면 칼객체랑 연결이 된 상황인지 이거에 대해서 이 메서드가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이건 메서드의 입장에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얘 입장에서 봤을 때 내가 실행되기 직전 이 줄에서 A무기라는 변수가 여기에 지금 활이 연결되어 있는지 아니면 칼이 연결되어 있는지 이걸 알 수 있는 방법이 있냐라는 질문이에요. 얘 입장에서 이거는 알 수가 없죠. 이 친구가 궁예도 아니고 이걸 어떻게 알겠습니까? 말도 안 돼요. 이 안에서 같이 존재하는 애들이긴 하지만 뭐 직접적으로 연관이 되어 있는 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알 수 있는 방법 전혀 없어요. 전혀. 근데 이 전혀 없는 알 수 없는 이 상황을 저는 이렇게 표현할 겁니다. 알 필요가 없어요. 알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 아니에요. 왜? 왜? 분명히 활로 연결되면 활로 공격해야 되고 칼로 연결되면 칼로 공격해야 되는데 왜? 우리 알아야 되는 거 아니었어요?
자, 저는 이 공격 메서드한테 뭐야 있었잖아. 자, 이 친구한테 많은 걸 시키지 않을 겁니다. A 무기라고 하는 애를 불러다가 디스를 그냥 붙일게요. 얘를 불러다 놓고서 리모컨 누를 거예요. A 무기가 가진 리모컨은 뭐 들어있어요? 일단 A 무기라고 하는 이 변수가 리모컨을 가졌대요. 공격 메서드가 실행되기 전에 객체 연결이 됐으니까 리모컨을 가지죠. 가졌어요. 이건 무슨 리모컨이에요? 활 리모컨이에요? 칼 리모컨이에요? 뭐예요? 그런 거 필요 없이 얘는 무기 리모컨이죠. 왜냐면 무기 타입이잖아요. 왜 무기 타입? 그죠? 우리가 누르는 리모컨의 주인의 타입을 보라 그랬어요. 무기. 이건 무기 리모컨이에요. 칼이 연결이 돼도 무기 리모컨이고 활이 연결이 돼도 무기 리모컨이에요. 이것만 봐도 사실 얘는 어차피 무기 리모컨 들고 있을 건데 얘가 알 필요가 없어요. 알아도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얘는 무기니까. 활인지 칼인지 어떻게 알아요?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리모컨을 눌러서 저는 메서드를 실행시킬 거예요. 누구한테 있는? 지금 이 작동이라는 메서드는 현재 우리한테 없어요. 만들 건데 이 작동이라는 메서드가 어디에 있어야 돼요? 메서드를 실행시키는 리모컨 가지고 있는 주체의 타입을 보라고 그랬어요. 무기. 그럼 이 작동이라는 메서드는 여기 있어야 되는 거예요. 무기에 작동을 만들어 볼게요. 그리고 실제로 자바가 퀵픽스로도 알려주고요. 에러 내용으로도 무기 타입 안에 정의된 적이 없다. 무기에 만들어야 된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안에다가 메서드를 하나 만들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공격 메서드가 실행이 되는 이 시점에 얘가 호출이 돼서 얘가 실행이 되는데 얘가 실행이 된다라는 건 결국 얘가 실행이 된다라는 거죠. 그럼 여기다가 얘를 넣으면 돼요? 이거 돼요? 이거 당연히 안 되겠죠? 아까 옮기기 전이랑 똑같은 상황이에요. 이거는 여기다 알바가 놓은 거니까. 어차피 공격 메서드는 여기까지 흘러 들어오는 건데 흘러 들어왔는데 알 박혔어? 그럼 더 이상 답이 없죠. 똑같은 상황이에요. 바뀐 게 하나도 없어요. 이렇게 안 할 거예요. 저는 칼과 활 클래스에 가서 오버라이딩 시킬 겁니다. 오버라이딩을 시킬 거예요. 여기다가 칼로 공격합니다 넣을 거고요. 이거 뭐야? 여긴 칼이잖아요. 그죠? 여기다 칼을 넣을 거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는 활을 넣어줄 거고요. 이렇게 갈 겁니다. 이러면 지금 어떤 일이 벌어진 거냐면 자, 이거는 그림이 좀 이렇게 있고 A 전사 연결 그리고 이름, 나이, A 무기, 공격 이렇게 있어요. 근데 A 무기는 무기 타입이죠. 이 무기 타입의 A 무기한테는 리모컨이 또 들어왔고요. 이 리모컨이 객체랑 연결이 되어 있는데 이 객체가 일단은 활을 가지고 한번 보죠. 아까 활이 먼저 연결됐었으니까 그럼 활한테는 지금 뭐가 있어요? 코드 상황에서 딱 요거 진행됐다. 활 객체 연결됐다. 그러면 활 객체 안에는 뭐 들어있어요? 작동 메서드 하나 들어있겠죠. 무기는 이거 하나밖에 없잖아요. 그쵸? 우리 활이 상속받은 건 무기니까 전사랑은 상관이 없어요. 전혀 상관이 없는 겁니다. 여기에는 작동이라고 하는 메서드가 하나 있어요. 자, 일단 이 그림이 여기까지예요. 이 한 줄. 이 위에서 이름 넣고 이런 거는 생략을 한 거니까 이 한 줄까지 실행된 결과가 지금 이 모양입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가 하고자 하는 건 A 전사가 갖고 있는 리모컨 눌러서 공격 버튼 실행. 자, A 전사가 가진 리모컨 눌러서
또로로 와가지고 공격 버튼 실행 했더니 이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이 뭐다? 이 디스를 눌러서 얘를 한번 누르고 얘를 불러다가 널 놔. 나 너 리모컨 누를 거야. 그래서 얘 눌러가지고 얘 눌러서 작동 실행시키고 있죠. 그럼 또 또로로로 와가지고 얘 눌려서 작동 실행. 결국 얘가 되는 거잖아요. 공격 메서드가 실행이 되면 결국은 얘가 일을 할 거예요. 왜? 지금은 활객체랑 얘가 연결이 되어 있으니까. 지금 여기까지 온 상황. 그럼 밑에서 칼객체로 연결이 바뀌었대요. 그러면 기존에 얘가 활에서 넘겨받은 리모컨, 형태가 변환되어 들어온 리모컨을 갖고 있는데 얘가 더 이상 활이랑 연결이 되는 게 아니라 칼로 연결이 돼야 된대요. 그러면 지금 이거는 하나 볼게요. 지금 문제랑 살짝 떨어진 개념인데, 떨어진 개념이 아니라 떨어지는 내용인데, 아니야. 전사 A 아니야. 전사보다는 이렇게 보자. 여기. 뉴가 어디였어? 지금 이것만 놓고 볼게요. 이 두 줄. 무기 타입의 변수 A한테 활 연결했다가 다시 불러서 칼로 바꿨죠. 그럼 이제 A는 뭐 갖고 있어요? 칼 객체에서 넘어오면서 형태가 변환된 무기 리모컨 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나 이 줄이나 둘 다 무기 리모컨을 들고 있는 건 마찬가지인데 연결되어 있는 실제로 또로로로 넘어갔을 때 연결되어 있는 객체는 다른 객체죠. 그러면 여기서 먼저 했던 활 연결이 남아있는 상태에서 재할당을 받은 거잖아요. 그럼 이 활객체는 이제 어떻게 돼요? 얘는 어떻게 되죠? 더 이상 못 쓰죠 이제. 불러낼 방법이 없으니까. 그림으로 보여드리면 자, 칼객체를 새로 만들어서 리모컨을 놓고 얘를 이제 여기다가 또로로로 넘길 거예요. 이렇게 넘기는데 변수는 값을 하나밖에 못 가지죠. 근데 리모컨도 하나의 값이라 그랬어요. 그럼 기존에 있던 이 리모컨이 사라지겠네요? 그렇죠? 당연히 그래야 되잖아요. 덮어씌우기. 그럼 이 연결이 의미가 없겠네요? 이 연결을 의미를 가지고 있던 리모컨이 사라진 거니까. 그렇죠? 그리고 얘가 의미를 가진 객체가 되겠죠, 이제. 이 친구가 칼이니까. 그럼 이 객체는 이제 바로 사라지진 않아요. 연결이 끊겼다고 얘가 바로 사라지거나 하진 않습니다. 근데 더 이상 불러낼 방법은 없죠. 왜? 끊겼으니까. 우리가 이 활객체를 다시 불러내기 위해서 그럼 얘 뭐 뉴 활 해서 어떻게 부르면 안 되나? 근데 이거 왜 안 되는 이유 우리 알았잖아요. 할 때마다 객체 새로 만든다. 완벽하게 일회성이 돼버린다. 그래서 변수에 연결하지 않으면 재활용이 불가능한 객체였죠. 그렇죠? 근데 그 연결이 끊겼다. 그럼 얘는 이제 못 부르죠. 의미가 없는 객체가 된 거예요. 그러면 얘는 떠돌다가 가비지 컬렉터가 물어갑니다. 그렇게 해서 메모리 관리가 돼요. 이해되실까요? 그래서 지금은 칼이랑 연결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얘를 눌러서 또로로 와서 공격 버튼이 눌렸어요. 그랬더니 얘는 뭐하냐? 디스 눌러서 무기를 불러서 얘가 갖고 있는 리모컨 누른대요. 누르면 또로로로 와가지고 여기 있는 작동 메서드를 실행. 이 개념인 거죠. 그러니까 지금 네가 활이랑 연결돼 있어, 칼이랑 연결돼 있어 이런 거 알 필요도 없고 궁금하지도 않고 관심도 없어요. 나는 니들이 알아서 그 후처리를 알아서 할 거고 나는 너네를 어우를 수 있는 무기 타입의 변수한테 일만 시킬 거야. 그래서 실제로 얘가 하는 일은 버튼 누르기 한번 딸깍 하면 끝이에요. 그러면 이제 무기 타입에 있는 작동 얘가 실행이 돼야 되는데 실제로 연결된 객체는 얘가 아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오버라이딩된 이 결과가 실행이 된다라는 거죠. 이렇게. 그러니까 전혀 상관이 없다. 알 필요도 없고. 자, 지금 이 개념을 잘 이해를 하시긴 해야 돼요. 왜냐면 다음에 풀어볼 문제가 이거를 더 활용해보는 문제거든요. 자, 나는 아직 뭔 소리인지 하나도 모르겠다. 손 한번 들어볼게요. 아직 모르시겠어요? 오케이. 한 번 더 갈게요.
조금 다른 느낌으로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지금 상황을 놓고 보지 말고 그림으로만 이걸 한번 보죠. 얘가 무기 타입의 무기 타입의 A 무기예요. 변수. 그리고 여기에는 칼 객체입니다. 상속을 받은 상태. 여기까지만. 그리고 리모컨이 넘어갔겠죠?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어요. 가는 길에 변화되었을 거고. 그리고 칼 객체는 이제 무기를 상속받았으니까 무기가 가지고 있는 작동 메서드를 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이 A 무기라는 변수를 불러다 놓고서 리모컨을 누른다. 여기 리모컨 버튼 몇 개 있어요? 우리 무기의 작동 메서드 하나밖에 없으니까 하나 있겠죠? 그리고 얘도 물려받은 거 하나밖에 없으니까 하나 있어요. 자, 이 상황일 때 A 무기 불러다 놓고 작동을 눌러요. 그러면 또로로 타고 와서 결국 얘가 실행되죠. 이 버튼이 눌리죠. 이 버튼이 눌린다라는 건 칼 객체 안에 있는 작동 메서드가 실행이 된다는 의미잖아요. 이건 우리가 오버라이딩 할 때 배웠던 개념이니까. 그쵸? 자, 이 과정이 앞전에 한 단계가 더 붙었을 뿐인 거예요. 똑같이 해야 되는 일은 이건 거고, 결과적으로. 이 과정 앞에 아까 전에 그 전사 객체라고 하는 애한테 변수가 있고 리모컨이 연결되고 이게 하나가 더 있을 뿐인 거지, 결과적으로는 이거랑 똑같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가 만약에 활이다. 그러면 얘를 눌렀을 때 결국에 들어오면 활 객체가 갖고 있는 작동을 실행시킬 거니까. 이제 이해되실까요? 오케이, 그 개념입니다. 대신에 한 다리가 더 걸쳤을 뿐. 근데 이 한 다리를 걸쳤다고 해서 우리가 뭐 상황이 달라진다거나 이런 게 전혀 없으니까 똑같이 생각하면 된다. 이 얘기고요. 자, 그럼 여기서 조금 더 발전시켜 볼게요. 지금 카니가 공격한다라고 하는 게 이 코드가 실행될 때 문제가 둘 다 없어요. 왜? 이 코드 사이에 이름을 바꾼 적이 없으니까. 근데 만약에 이름이 바뀐다면 이제는 문제가 생기겠죠. 이 이름을 제대로 출력을 못 해줄 거잖아요. 그래서 저 이름도 여기다가 넘겨볼 거예요. 근데 매개 변수를 쓰지 말라고 했으니까 안 써보겠습니다. 근데 아예 안 쓴다의 개념보다는 쓰긴 쓸 건데 위치가 좀 다를 거예요. 두 가지를 좀 보여드릴 건데, 하나는 진짜 아예 안 쓰는 걸로 할 거고요. 지금 먼저 보여드릴 거는 매개 변수를 쓰긴 쓴다. 인자를 쓰긴 쓸 거다.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인자는 아까 여기였죠. 공격 메소드 실행할 때 넣는 거. 여기다가 인자 쓰면은 그냥 뭐 이름도 넣고 얘도 넣으면 그냥 한 방에 해결이었잖아요. 그쵸? 근데 그렇게는 안 할 거고, 어떤 식으로 갈 거냐? 저는 여기에다가 인자를 줄 겁니다. 작동 메서드 실행할 때 어떤 인자를? 얘를. 지금 변화하는 이름에 대한 데이터는 얘가 갖고 있을 거니까. 그래서 작동 메서드가 실행될 때 너 이거 가지고 가서 갖다 써 라고 줄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이 작동 메서드가 지금 에러 나고 있는 이유는 인자가 추가됐는데 이거 받을 수 있는 매개변수 세팅된 오버로딩 된 메서드 없으니까. 근데 우리 오버로딩 할 필요 없이 얘 바꾸면 되겠죠? 어차피 지금 이 기능으로 쓸 거니까. 그러면 스트링 타입의 변수 하나를 만들어주면 되겠네요. 그쵸? 그러면 이제 여기서 넘어온 이 변수가, 인자가 여기에 와서 꽂힐 거잖아요. 결국에는 무기 클래스에 있는 작동을 실행시키는 개념이 일단 맞으니까. 버튼을 누른 건 맞으니까. 그게 이제 또로로로 넘어와서 연결된 객체 안에 있는 애가 실행이 되는 건데, 오버라이딩 된 애가. 그 전에는 얘가 맞으니까 여기부터 넣는 겁니다. 자, 그럼 이 상황에서 이 네임을 우리가 이거예요. 이렇게 해주고 이 자리에다가 이 네임을 갖다 쓰면 해결이 될까요? 이겁니다. 이렇게 하면 해결이 돼요. 이건 당연히 돼요. 아까 칸으로 바꾸니까 칸우가 잘 나오죠. 당연히 돼요. 근데 잘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이 상태로 코드를 놓고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무기 클래스에는
작동이라는 메서드가 있는데 4개 변수가 하나 있어요. 그리고 칼클래스와 활클래스는 무기를 상속받았는데 작동이란 메서드가 있죠. 그죠? 자, 이 상황에서 칼클래스랑 활클래스가 가지고 있는 메서드 개수는 각각 몇 개예요? 하나? 얘는 2개죠. 4개 변수가 없는 거 하나, 있는 거 물려받았으니까 있는 거 하나 해서 총 2개. 그러니까 오버라이딩을 해서 쓸 때 우리가 주의해야 되는 건 내가 오버라이딩 했던 애가 4개 변수가 추가되면 얘네도 당연히 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이걸 안 했죠. 이건 오버라이딩이 아니에요. 그냥 칼클래스에서 만들어진 작동 메서드입니다. 그냥. 그래서 자, 이거를 눈으로 볼 수 있나? 해볼까요? 간단하게 하나만. 자, 이렇게 해놓고 A 무기 누르면 여기 무기 리모컨이니까 작동 메서드 누를 수 있잖아요. 근데 여기 잘 보시면 여기에 인자가 이렇게 세팅이 되거든요. 4개 변수를 알려줘요, 얘가. 그래서 얘를 하면 여기에 인자를 세팅할 수 있어요, 이렇게. 근데 실제로 이 버튼이 눌렸을 때 얘는 아무 동작을 못해요. 칼클래스는. 왜? 이건 자기 거니까. 부모한테 없는 버튼이니까. 그래서 이걸 좀 잘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내가 오버라이딩 했던 원래 부모가 가지고 있는 원래 메서드가 4개 변수가 생기거나 이러면 자식들이 물려받아서 오버라이딩 했던 그 친구도 당연히 똑같이 맞춰줘야 된다. 이 개념. 만약에 그걸 안 한다면 서로 다른 메서드가 돼서 아예 다른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얘가 필요하고요. 그리고 이거 성공한 거는 이거 보여드린 거 있으니까 다른 방식으로 가볼게요. 다시 얘를 지울 거고 이제 진짜로 매개별수 아예 안 쓸 거예요. 이거 안 할 거예요. 이거 안 하고 이름 얘가 갖고 있는 이 데이터를 얘한테 줄 겁니다. 얘네한테. 어떻게? 지금 이 문제는요. 우리 그 전사가 재공격했던 문제 기억나시죠? 얼마 전에 풀었죠? 그 문제에서 사용한 방식을 그대로 한번 응용해서 써볼 겁니다. 자, 저는 this.a 무기를 불러다 놓고 리모컨을 눌러서 공격자 명이라는 변수를 호출할 거고요. 얘한테 this. 이름이 갖고 있는 값을 넣을 거예요. 자, 공격자명이라는 변수는 없어요. 없는데 어디 만들어야 돼요? 무기에 만들어야겠죠? 그래서 무기에 변수를 하나 만들어 줄 겁니다. 이렇게. 그러면 칼과 활은 얘를 상속받았으니까 쓸 수 있겠네요? 자, 여기다가 자, 이것도 3단계로 보여드리죠. 일단 디스를 생략한 버전 하나. 자, 이렇게. 그러면 얘가 어떤 동작을 하냐. 공격 메서드가 실행됐을 때 작동 메서드를 실행하면서 얘는 끝나죠. 이 공격이라는 애가 임무를 수행해서 끝나기 전에 A 무기, 그러니까 무기 타입 공격자 명한테 이름을 백업 시켜 놓은 거예요. 여기다가 넣어 놓은 거죠. 그럼 이 변수는 이게 실행이 되면 값을 가지고 있을 거잖아요. 그 상태에서 작동이 실행이 된대요. 그럼 이 작동은 진짜 연결된 객체들은 얘네일 거니까 이쪽까지 빨려 들어올 거고 빨려 들어왔을 때 이 공격자 명이 사용이 가능하니까 잘 나오죠. 이런 방식도 있어요. 4개 변수를 진짜 아예 쓰지 않는 방식. 자, 근데 여기서 제가 3단계로 보여드린다고 했는데 지금 디스를 생략한 버전이죠. 여기다 디스를 쓰면 결과는 안 달라지죠. 당연히 똑같죠. 똑같아요. 자, 만약에 이 디스보다 좀 더 확실하게 우리가 의미를 표현해 보자면 바로 어제 배웠던 슈퍼. 왜냐면 이 공격자명이라는 변수는 부모한테서 물려받아서 불러와서 쓰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 슈퍼를 지금 당장은 사실 3가지가 똑같아요. 결과가 달라질 게 없어요. 근데 만약에 칼 클래스에 동일한 이름의 변수가 존재했다면
우리가 수퍼를 쓰는 것과 디스를 쓰는 것, 그리고 아예 이걸 생략하는 것은 다른 결과가 나오겠죠. 지금 얘는 이 줄에 널이 공격한다고 나올 거예요. 밑에 줄이구나. 칼이 밑에죠? 널이 공격한다가 나옵니다. 왜? 이변수 바라보고 있는데 얘는 초기화한 적이 없으니까. 그럼 여기서 디스를 붙이면 얘도 널이 나오겠죠. 근데 여기서 수퍼를 붙이면 이제는 카노가 나올 거고. 이 차이. 자, 일단 이 문제는 이렇게 마무리를 할 겁니다. 그리고 지금 이 문제 제가 설명드렸던 내용을 잘 생각해 보시면서 다음 문제 풀 거예요. 아니다. 이거는 일단 열자. 자, 일단은 문제를 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시간을 어떻게 쓰셔도 좋으니까 문제를 풀다가 중간에 쉬는 시간도 가지시고 문제를 계속 풀고 제가 이 설명은 14분